자, 세 번째 차로 돌아요. 돌고 있는데요. 정선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때렸어요. 뒷차. 깜빡이 안 켜 있어요. 깜빡이 없이 뒤에서 때렸습니다. 저 차는 차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요. 때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요. 내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때려서 내가 밀린 거예요. 딱 형태가 1차로에서 바로 나온 것 같아요. 또 다른 사진 보세요. 이렇게 때립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깜빡이도 안 켰죠? 내가 먼저 돌고 있는데 뒤에서 쫓아서 때렸어요. 그리고 처음에 그 차가 들어갈 때는 안 보였거든요. 들어갈 때 이렇게 이분이 깜빡이 안 킨 것도 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상대는 여기서 1차로에서 바로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차로에 그 차가 안 보였거든요. 내가 앞장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 뭐라 그럴까요? 근데 강의원 어디 갔어? 잠깐만요. 여기 있다. 우리 보험사는 100대 0 주장하고요. 상대 보험사는 60대 40을 주장한대요. 이럴 때 하는 얘기가 말이야, 방구야. 아까 눈이 없는 장어 뭐라 그랬죠? 눈 없는 장어. 눈 없는 장어가 뭐예요? 먹장어요? 예. 먹칠을 해놨나요, 눈에다? 상대 보험사는 먹장어인가요? 아니, 눈이 있으면 저걸 보고도 60대 40이라 그래요? 이게 바로 회전교차로에서의 전형적인 백대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돌고 있는데 뒤돌아서 때리는 거. 진입하는 차가 양바지하고 그냥 쫓아서 때리는 거 백대형이죠. 또 하나가 내가 돌고 있는데 이 안쪽에서 바깥을 그냥 뒤따라 때리는 거. 가장 전형적인 백대형입니다. 이게 백대형이 아니면 어떤 게 백대형이겠습니까? 자, 주차장에서 우회전할 건데요. 우회전하다가 오토바이랑. 근데 오토바이가 어떻게 오토바이가 상당히 여기 공간이 있는데 왜 이쪽으로 왔을까요? 이 사고 노예 진입이다. 길 밖에서 들어온 차가 90% 잘못이다. 오토바이 잘못 10%다. 보험사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잘하면 80대 20 나올 수 있겠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부딪힌 위치가 어디입니까? 오토바이가 상당히 이쪽에 공간이 있어 보이는데 이쪽으로 좀 치우친 것 같은데요. 사진 좀 보고 싶은데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요. 여긴 차들이 쪼르륵 서 있는데 여기 차가 여기 있어서 오토바이가 이쪽으로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요 위치가 길 가운데 마음의 중앙선을 걷을 때 과연 이 차가 어디까지 나왔겠느냐. 만약에 중앙선이 가상의 중앙선이 여기다 그러면 오토바이가 거꾸로 온 거죠. 내가 아직 꺾기도 전인데 그러면 오토바이 자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이분이 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오토바이가 온쪽에서 바라본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기도 하고요. 오토바이가 온쪽에서 2차처럼 나오는 거예요. 2차처럼요. 자, 보세요. 라이트 불빛도 보이는데 저렇게 저기서 차가 나올 때 라이트 불빛도 보이잖아요. 저 차 여기 불빛 밤에는 라이트 불빛도 이것도 불빛이 오면 뭐가 오는구나 알 수 있죠. 라이트 불빛이 오고 그 다음에 차가 나와요. 지금쯤 절반인데요. 여기서 부딪힌 건지 여기서 부딪힌 건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CCTV를 확보하라고 그랬습니다. CCTV를 확보하기 전에 그림 그려주신 게 있는데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안 넘어갔대요. 이 가상의 중앙선 걷을 때 오토바이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증명해야 됩니다. CCTV를 확인해 보십시오. CCTV 찾았어요. 그 CCTV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CCTV입니다. 보세요.
오토바이 가죠? 오토바이가 어디로 가나 보세요. 지금 가운데인데? 자, 그 순간에 끊어졌어요. 마지막에. 내가 그건 딱 찍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CCTV가. 여기 비추다가 어쩔 때는 안 찍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서요. 어떻습니까? 이쪽 공간이 많아요. 공간이 많고 불빛도 있어요. 그리고 이 차가 얼마큼 나왔으니까 부딪히는 그 순간 절반 넘었나요? 한 여기쯤 보이죠, 여기쯤. 그 오토바이 저쪽 넘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이쪽 공간이 많죠. 이렇게 해서 이 오토바이 이쪽으로 가도 되잖아요. 근데 왜 N쪽으로 붙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이렇게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아직 안 넘어갔어요. 근데 오토바이가 여기서 이쪽으로 갔어도 되는데 굳이 왜 이쪽으로 왔을까? 그럼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저는 이 주차된 차 있으면 요걸 생각해서 이쪽으로 와야죠, 오토바이가. 근데 왜 이쪽으로 붙느냐? 저는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보험사에서는 이게 같은 보험사였어요. 같은 보험사에서, 지난번에 같은 보험사 맞죠? 예, 같은 보험사예요, 같은 보험사. 같은 보험사에서 9대1, 8대2. 자, 오토바이가 가상의 중앙수 넘지 않았느냐? 다시 평가해달라 그랬더니 보험사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CCTV가 확보된 후에 양쪽 보험사는 같은 보험사예요. 같은 보험사. 몇 대 몇으로 얘기되나요? 보험사는 경찰에서 가피 결정이 나오면 다시 판단한다고 합니다. 아, 보험사도 보면 CCTV 보면 알잖아요. 그랬더니 경찰 판단에 따라 결정할 겁니다. 보험사는 참 먹장어예요? 아니면 꼼장어예요? 눈을 가렸어요? 아니면 꼼수를 생각해요? 아니면 판단을 못해요? 왜 경찰에서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사는 경찰 식민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경찰이 판단한 대로만 해요. 전혀 판단력이 없어요, 보험사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100%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과실비율은, 경찰은 과실비율 몰라요. 경찰은 가피만 판단해요. 가해자, 피해자. 그것은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못했는가 아니고 경찰에서 경찰청의 지침과 여태까지 선배들한테 배운 거 그걸 토대로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가해자, 피해자가 과실비율이 법원에서 뒤집혀지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경찰은 형사, 과실은 민사, 몇 대 몇은 민사. 경찰은 그건 민사잖아요. 근데 보험사는 민사에 따라서 과실비율을 손해배상은 민사잖아요. 그런데 경찰에서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제발 독립하세요. 언제까지 경찰 눈만 쳐다볼 겁니까? 해바라기입니까? 해가 이렇게 해가 갈 때마다 고개를 돌리잖아요. 해바라기가. 소피아 로렌의 선플라워입니까? 제가 이 영상을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는 보험사가 경찰 식민지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하고 CCTV 받으셨나요? 경찰에 접수 없이 받으셨나요? 여태까지는 경찰에 접수해야만 CCTV 받아올 수 있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왜냐면 경찰에 접수하세요. 그러면 경찰에 연락하고 접수된 거 확인하고 CCTV 복사해 드릴게요. 여태까지 그렇게 들었어요. 저 이게 무지장 궁금했어요. 경찰에 접수 없이 받으셨나요? 경찰 접수 없이 받았습니다. 구청에 보험사 과실 비율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다 하니까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 5천 원 내고 받았습니다. 새로운 정보 저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경찰에 접수하지 않고서도 과실비율이 중요하다. 나의 권리, 내 권리 구제를 위해서. 그렇죠. 경찰에 접수 안 된 사고도요. 민사소송할 때 CCTV 아직까지 보존돼 있으면은 정보공개 청구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재판 준비 단계에서 경찰에 접수 없이 받았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건이 경찰에 접수가 됐을까요?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에 접수는 돼 있는 상태래요. 그런데 구청에다가 경찰 얘기 안 하고요. 그냥 보험사끼리 과실비율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해줬다는 거예요. 경찰에 접수는 돼 있었지만 그런 경찰에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경찰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경찰은 이 CCTV 있다는 거 모를 겁니다. 경찰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받으셨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분 계세요? 들어와 계세요? 지금 이 영상의 주인공 들어와 계십니까? open.go.kr이에요. 예, 오픈, 공개, go, government, kr, 코리아, open.go.kr. 윤세영님, 예, 접니다. 이거 경찰은 CCTV 있는 거 모르죠? 어떻습니까? 경찰에 사고 접수돼 있느냐 아니냐 관계하지 않고 나 보험사끼리 과실비율 때문에 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해줬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내가 받아서 경찰에 보내줬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구청에서 경찰에 사고 접수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그거 묻든가요? 안 묻든가요? 그거 묻지 않고서 내가 과실비율 관련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해주든가요? 내가 받아서 경찰에 보내줬네요. 나중에 경찰에서도 가상의 조사 너무 그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CCTV 구청에서 관할합니다. 대부분의 CCTV는. 경찰에 접수돼 있나요? 물었지만 접수 안 됐습니다. 그때 했는데도 해줬습니다. 그러셨네요. 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이 영상은요. 네, 접수돼 있나요? 물어봤는데 경찰에 접수 안 됐습니다. 근데 접수는 돼 있던 상태네요. 보니까요. 근데 경찰에 접수 안 돼 있다 했는데도 안타깝게 이것뿐이네요. 라면서 네. 그래도 그나마 남아 있었잖아요. 그게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윤세영님, 댓글로 이 경찰에 접수되어 있는 거 물어보고 경찰에 접수되어 있나요? 그래서 경찰이 확인해 볼게요. 그런 거 하지 않고 바로 해줬다는 거죠. 시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신청하고 받는 데까지 시간은 얼마 걸렸나요? 그래서 경찰의 접수 여부와 사건 접수 여부와 무관하게 나한테 해줬는지 그거 좀 댓글 좀 올려주세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해주는 게 맞습니다. 당일날 해줬다고요?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바로 해주던가요? 아니면 몇 시간 있다 오세요 그러던가요? 이게 생방송의 묘미예요, 이게요. 진짜 최고예요. 두 시간 내로요? 그러면 그 담당자가 경찰에 확인해 볼게요. 그러던가요? 아니면 그냥 바로 해주던가요? 네, 바로 해주셨네요. 얼마나 중요한 정보입니까? 예. 우리 윤세영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물론, 지금 이 내용들은 지금 대화는 짤방에서는 제가 함자는 빼고서 요약해서 할 거예요. 네, 진짜 좋은 정보.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도요, 제가 하나하나 다 하나씩 제가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통해서 새로운
이 상담과 댓글 주고받으면서 저도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그래서 윤세영님께서 바로 이걸 좀 많은 분들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요, 뭘 말씀하시냐면, 변호사님, 다른 분들도요, 이 같은 보험사인데 90대씩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보세요. 이게 사고 직후에 찍은 사진이에요. 사고 직후에. 사고 직후에 바로 사진 찍어 놓으시고요. 차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상대가 아파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피해자 구호 조치가 먼저죠. 근데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고 오토바이 이제 혼자 세우려고 할 때 옆에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 제가 혼자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얼른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 찍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CCTV 확인해 보세요. CCTV가 한 달 지나면은 보관이 한 달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 두 가지. 많은 분들께 알려주세요. 요거 이러지 않으면 그냥 내가 노예 진입이니까 그냥 제가 혼자 뒤집어 쓸 뻔했잖아요. 그리고요, 여기서요, 강덕수님, 진즉에 알았더라면.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이걸 보면은요, 하나 또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붙이잖아요? 보통은 내가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어도 반밖에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요. 내가 주화수 훨씬 넘은 것 같죠? 내 차는 2m 뒤에 있는 거예요. 2m 뒤에. 눈에 당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갖고서 내가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CCTV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진이 필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진짜 중요한 정보예요. 넘어가겠습니다. 10813. 벌써 12시네. 큰일 났네. 참나. 짜장면을 먹느냐, 짬뽕을 먹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회전할 겁니다. 가겠습니다. 앞에 트럭이 가네요. 나 우회전할 거예요. 그래서 우회전하기 위해서 2차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나 이제 우회전할 건데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우회전하는데 내가 앞에 있는데 트럭이 차선 넘어오면서 보셨죠? 후방 영상에 후방 영상 보시면은 빨간 여기요. 내가 앞에서 먼저 우회전하는데 트럭이 나보다 뒤쪽에서 우회전하면서 좁게 들어왔어요. 트럭이 날 못 본 거죠. 사각지대인 나를 못 봤습니다. 트럭은 자기가 먼저 우회전하는데 내가 끼어들었다고 주장해요. 무슨 소리예요, 이거. 블랙박스 없으면 그 얘기 통할지 모르지만. 근데 여기는 1차로도 우회전을 살 필요가 있고 2차로도 우회전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1차로는 여기로 새길로 빠지는 길이 또 있어요. 직진도 가능해요. 근데 트럭이 깜빡이도 안 켰어요. 어떻습니까? 불박차는 트럭이 100%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트럭은 자기가 피해자로 주장한대요. 여기에서 트럭 100% 잘못입니까? 불박차도 조금은 잘못이 있습니까? 투표해보죠. 잠깐만 열고요. 네, 열었습니다. 투표 시작. 불박차의 우측 추월 아니에요. 나 그냥 2차로에 그냥 가는 거예요. 트럭 100%일까요? 불박차도 조금은 잘못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트럭이 천천히 가면은 트럭이 혹시 이렇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 트럭 뒤에서 천천히
그냥 1차로 따라가다가 2차로 가더라도 기차놀이 하듯이 갑니까? 어떻게 가십니까? 16%는 그렇게 가시는 것 같네요. 16%는 불박차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 트럭 100%는 잘못 의견이 84%. 트럭이 원을 우회전을 좁게 그리려면 뒤를 봐야죠. 옆을 봐야죠. 트럭이 전세 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트럭 100%가 옳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처음 가는 사람은요, 저 1차로도 우회전 차로인지 아닌지 몰라요. 여기 처음 가는 사람이면은 여기 이렇게 여기도 우회전, 여기도 우회전. 근데 직진도 가능해요. 처음 가는 사람이었으면은 트럭이 직진할 줄 알았죠. 트럭 깜빡이도 안 켜고. 예, 쭉 가요. 미리 깜빡이 켜야죠. 그래서 저 차는 직진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도는데 저 차가 날 저렇게 때리면은 어떻게 피합니까? 물론 여기 이 동네 사는 사람은 맨날 다니는 사람이면은 1차로도 좌회전 차, 저 1차로도 우회전 차로야. 1차로에서 우회전한 차도 많어. 그래도 트럭이 꺾을 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 트럭한테 혹시 모르서 빵 해줬으면 어땠을까 했더니 빵 하면 그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트럭도 같이 우회전할 수 있으니까 트럭이 차체가 길어서 차선 침범할 수 있으니까 트럭 먼저 보내주거나 아니면 트럭 지나서 빵 해줄 생각 못 하셨나요? 2차로 제가 가고 있는데 트럭이 그러고 맞은편에 뭐 차고 오는 것도 아니고 트럭이 알아서 안전에 돌 줄 알았죠. 여기서 크락션 올려갖고 상대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트럭이 잘 갈 텐데 빵 하면 뭐야, 씨.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백덕이 옳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도 거의 자주 다니는 길이었으면 1차로 들어서 우회전 가능성 때문에 트럭이 커서 차선 침범 가능성에 대해서 빵 했던 아쉬움 일부. 이건 억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 예, 백덕이 옳죠. 백덕이 옳습니다. 그럼 억지로 꼬투리 잡으면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전 억지로 해요. 그래서 과실비는 백덕이 옳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런 경우에 혹시 모르니까 상대편한테 빵 세게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빵 혹시 못 들을지 모르겠다 또 한번 빵 크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저렇게 돌 때는 큰 차들은 두 개처럼 물고 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큰 차 옆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돌고 난 다음에 직선 들어갔을 때 그때 쭉 들어가는 것도 나의 안전을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유 없는 빵은 상대를 열받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고 당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습니다. 가볍게 빵. 그 빵도요. 소리를 기분 나쁘게 하면 기분 나빠요. 근데 빵. 예의 있게 빵 하세요. 예의 빵. 여기까지 편집하세요. 10811. 착한 빵. 착한 빵. 이번 사고는 좀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저 앞에 트럭이 서 있네요. 들어갈까 했는데 아이고 신호가 빨간불이에요. 그럼 어차피 못 가요. 저 앞에 횡단보도에 차도 있고 아유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뒤로 빼줘야 되겠다. 뒤로 빼줘요. 내 뒤에 또 차 한 대가 와요. 자, 앞이 트럭 때문에 가려 잘 안 보여요. 옳지, 이제 차가 간다. 저 신호가 뭐 왔다 갔다 하네? 아, 좌회전 신호인데. 아! 뒷차 먼저 가고, 나 가면서, 여기 있어요. 근데 자, 뒤로 뺐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렇게 좀 바라보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럴 때는 좀 뒤로 더 빼야 돼요. 그래야 내 시야가 확보되잖아요. 바로 뒤에 있었어요. 내가 안 가니까 뒤에 차가 먼저 가요. 뒤에 차. 나도 나가다가 뒤에 차 보고 멈칫섰어요. 옳지. 보내고 지금 좌회전 신호요. 나가요. 나가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덜그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지? 덜그럭? 내 차가 좀 이상해요. 차를 봤어요. 차를 봤더니 차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긁혔어요. 어디다 긁혔을까요? 누구랑 붙였다고요? 뒷차? 뒷차랑 부딪히지 않았어요. 뒤에 BMW 그냥 갔어요. 그 차랑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차가 보여서 내가 엄짓 브레이크 잡은 거예요. 뭐에 그랬을까요? 트럭 문이요? 트럭 문짝? 트럭. 기둥? 리프트, 유태상님, 리프트입니다. 여러분들 못 보셨군요. 리프트. 트럭의 리프트. 처음에요. 여기. 리프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긁힌 거예요, 여기에. 뒤로 좀 멀리 있었으면 괜찮을 때, 여기서 조금 빼서 여기에 바로 붙어 있다가, 요 리프트에, 여기 이렇게 나가면서 리프트에 긁힌 거예요. 리프트 요거. BMW는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없죠. BMW 없어서도 부딪혔을 상황이에요. 왜? BMW가 와서 내가 멈칫했다가 다시 나가던 중이니까 BMW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저 트럭 리프트. 저게 과연 보였겠느냐? 만만치 않죠? 투표해 보겠습니다. 불박차가 리프트, 그걸 왜 못 봐? 불박차 100%야. 아, 거기 횡단보도 앞에 불법 정차하고 있으면서 5분 지났으면 불법 주차예요. 불법 주정차하고 있으면서 그 리프트까지 내리고 있었다? 그러면 트럭의 잘못 20내 30%다. 반반이다. 오히려 트럭이 더 잘못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 어렵죠? 예. 이거는 불박차 100%는 아니죠. 거기다 트럭을 세운 자체가 잘못이죠. 그 트럭이 없었으면 그냥 쭉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1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1번이 6%가 있네요. 저 리프트 잘 안 보여요. 저게요. 또 그늘이잖아요. 그늘. 여기 그늘 아닌가요? 좀 이따 볼게요. 자, 트럭의 잘못 20-30%라는 의견이 48%. 50대 50이라는 의견이 2%. 오히려 트럭의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이 44%. 아, 이거요. 이 색깔이 녹슬하고 아스팔트 비슷하잖아요. 그럼 사람은 요것만 보는 거죠. 여기 있다는 게 안 보입니다. 이게 이렇게 가까이 가면요, 요 보닛이 있죠. 보닛 근처 여기 안 보여요. 사람 눈은 여기가 보여요. 여기
이거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아유 뒤로 좀 더 빼시지. 갔다가 뒤로 뺄 때요. 이때는 생각 못하고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저때 볼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뺍니다. 빼면서 좀 뒤로 더 뺐어야 돼요. 지금 딱 이게 사각지대예요. 이거. 안 그렇겠습니까? 보닛보다 한 2m 정도는 사각지대예요. 블랙박스 보이죠? 사람 눈이 이렇게 되면 저거 안 보여요. 그래서 과연 불박차가 더 잘못인지 저 리프트를 내리고 있던 차가 더 잘못인지 저 리프트를 내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뒤에 조심하라고 여기다가 꽃갈콘 세워줘야 돼요. 그래 이렇게 가죠. 저는 리프트 잘못이 같거나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판사분들은 저거 안 보일까요? 보이잖아요. 근데 판사분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의 생각을 안 해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안 보여요. 이거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차를 갖다가 이렇게 세우고요. 그리고 그 앞에다 뭔가 널빤지 하나 누가 이렇게 들고 있어 보세요. 보이나?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고는 불박차도 앞차에 너무 바짝 붙은 점, 리프트 위험하게 내리고 있던 점, 저는 제 의견 한 반반을 생각하면서 투표를 해봤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불박차 잘못이 더 크다라고 하겠지만 저는 이 위험한 거, 안 보이는 거 뒤에다가 꽃갈콘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간접 경험이에요. 앞으로 트럭이 앞에 있잖아요. 트럭에서 한 4, 5m 뒤에 쓰세요. 가까이 가지 마세요. 거기에 칼날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좀 밤이었으면 전 앞차 잘못 거의 100%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지. 밤이었으면. 밤에 가로등도 없는데 저게 리프트가 탁 내렸으면 저는 완전히 칼날이에요. 칼날. 블랙박스는 보입니다. 운전석에서는 안 보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아, 뒤에 차고 있어서 후진할 때 많이 뺄 수도 없었다고요? 세실님, 다시요. 조금 더 빼도 돼요. 공간이 있잖아요. 예, 좀 더 빼도 돼요. 비상등 키면서 좀 더 빼도 돼요. 그럼 뒤차가 저렇게 내 좀 더 빼주면은 좀 더 뺐어야 돼요. 저 차 오잖아요. 예. 가영이 왔죠요. 지금 보신 사례는요. 몇 대 몇보다 이런 사고도 있으니까 간접 경험. 트럭은 리프트 내리고 있을 때 그 뒤엔 저기 차를 세우면 안 되지 그러고요. 차를 세우면 안 되죠. 비상등만 켜면 뭐합니까? 비상등까지밖에 안 보이잖아요. 물론 주의 깊게 봤으면 미리 보였겠지만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내 지게차 지게발도 안 보여요. 아이고 쫑은님 고맙습니다. 10822 12시 반에 끝낼게요. 그리고 2시에 또 할 거예요. 차가 이렇게 망가졌어요. 누가 때렸을까요? 많이 찌그러졌죠. 누가 때렸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갑니다. 아이고. 빠밤. 신호위반해서 와 오토바이가 쾅. 다시 제가 비켰어요. 편집용으로. 새벽 1시입니다. 차들이 별로 없어요.
저 앞에서 나는 좌회전해야 되는데요. 신호가 여기는 녹색 신호, 저 앞에는 직좌 신호입니다. 신호 봐서 가려고 달립니다. 아이고, 신호 바뀌었어요. 아이고, 오, 오토바이는 예측 출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황색이죠? 빨간불이죠? 이 신호가 나중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저 신호가 자, 이쪽에서 직자로 바뀝니다. 그럼 나도 못 들어가죠? 오토바이도 못 오죠? 여기에서 오토바이 신호 위반, 나도 신호 위반. 그런데 보험사에서요, 뭐라 그러냐면은 보험사에서 불박차 잘못이 더 크다. 왜 그럴까요? 같은 보험사예요. 불박차가 70% 잘못했대요. 둘 다 신호 위반, 둘 다 빨간불이 신호 위반이니까 이때는 직진차 우선이래요. 그래서 불박차 70, 오토바이 30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신호등 없는 데서는 그게 통하지만은 여기는 신호가 있고 둘 다 빨간불인데 보험사 얘기 맞나요, 변호사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 신호 위반이면 그래, 신호 위반, 둘 다 신호 위반. 신호 빼! 그러면 직진 대 좌회전이지. 그래서 좌회전 불박차 더 잘못이다. 직진차 우선이다. 1번. 아이고, 똑같이 잘못했지. 50대 50이다. 2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 시작. 투표 결과를 보고 제가 보험사 직원들의 생각은 뭐뭐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보험사의 발상은 네. 50대 50이라는 게 90%. 직진차 우선이라는 의견이 10%. 아니, 둘 다 똑같죠. 신호 위반 둘 다 똑같잖아요. 가지 말아야 될 때가 그냥 둘 다 똑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불박차는 직좌잖아요, 직좌. 아까 직좌에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거고요. 오토바이는 아까부터 계속 빨간불에 계속 빨간불에 계속 빨간불. 오히려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불박차 좌회전 들어갈 때는 차가 안 오네. 안 오니까 내가 먼저 갈 수 있겠지. 오토바이 아까부터 계속 빨간불에 빨간불. 저는 둘 다 똑같다 생각합니다. 보험사의 발성은 뭐뭐하다? 정답. 자, 1. 신통하다. 2. 신기하다. 3. 신박하다. 네. 셋 중에서 하나. 네, 기파랑이 신박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신박한 표현이네. 둘 다 빨간불이면은 그래, 직진 우선이야. 참, 말이야 방구야. 이것을 다른 말로는 신박하다고 합니다. 둘 다 똑같죠. 둘 다 빨간불에 왜 들어가요, 거기를? 불박차도 황색불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불박차가 황색불에 들어갔으면은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습니다. 바뀌었잖아요. 빨간불 바뀌었잖아요. 그죠?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황색불인데 뭐 당연히 멈춰야죠. 늦은 밤이니까 괜찮겠지? 그게 아니에요. 얼마 남았네? 하나, 둘, 셋, 넷. 한 35m 이상 남았어요. 이야. 이때 바뀌었잖아요. 정선은 여기 있는데. 만약에 황색불에 내가 들어가서 중간에 바뀌었다. 그러면 오토바이가 더 잘못입니다. 밤에, 특히 밤에
낮에는 차들이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그래도 맞은편에서 오는 차들이 좀 기다려줘요. 근데 밤에는 황색불에 무리하게 가려다가 상대도 빠르게 달려오잖아요. 밤에는, 늦은 시간에는. 신호 지키세요. 신호를 지키는 건 내 생명과 내 신체와 내 재산인 차를 지키는 겁니다. 이번에 또 10823 신기한 건 좋은 의미일 때고요. 신기하다, 재밌다, 신박한 것은 택도 없다. 그럴 때 신박하다는 의견, 신박하다가 좋은 의미도 있지만요. 기발하긴 한데, 에이, 그럴 때 신박하다는 말을 쓰는 것 같은데요. (1083) 이것도 참 특이한 사고입니다. 앞에 차들이 밀리죠? 가겠습니다. 그걸 왜 넘어가지? 앞에 차들이 밀려요. 난 좌회전할 거예요. 이때 황색 신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안전지대 쪽으로 들어가요. 가운데 이렇게 사선은 표시는 아직 안 돼 있어요. 안전지대 쪽으로 들어가서 요때 나오네요. 좌회전하려고 이런 가고 싶죠. 요 차 때문에 막히니까 연리해서 이렇게 해서 나 좌회전 신호 받으면 되는데 근데 요때 딱 여기서 사람이 이건 못 피하죠. 예, 못 피합니다. 처음에 보험사 직원이 저건 저 차 사이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요? 중앙부대도 여기 있는데 중앙부대 좀 끄니까 여기 탁 튀어나오면 저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행자 잘못이 7, 80%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본인은요, 저한테 잘못이 있나요? 저렇게 튀어나오면 저 어떻게 피해요? 보험사 직원은 불박자 2, 30, 보행자 7, 80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바뀐 담당자는 불박자도 잘못인데 저 보행자는 나도 잘못이 있지만 그래도 나보다 자동차도 잘못한 거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바뀐 직원이요. 보험사 직원이 바뀌었는데요. 상대는 발목 골절이고요. 불박차도 잘못이다. 그 이유. 왜 황색 신호에 통과했느냐? 황색 신호의 횡단보도 여기. 왜 황색 신호에 이걸 통과했느냐? 요거는 신호 위반 되겠죠? 왜 상황으로 봐서 속도를 줄였어야 되잖아요. 이건 딜레마전이 보기 어려워요. 왜? 여기 못 들어가요. 여기 못 들어가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 안 돼요. 이건 신호 위반. 이런 건 신호 위반이에요. 딜레마전 아니에요. 뻥 뚫려서 갔을 때가 딜레마전이죠. 그리고 여기를 안전지대로 볼 것이냐. 미완성 안전지대인데 그것은 이제 나중 문제예요. 이걸 신호위반 사고로 볼 거냐. 신호위반 아니었을 때 사고 나요. 그래서 이거 신호위반에 대해서 벌점과 범칙 부과하더라도 사고 자체를 신호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저 사람은 저 신호와 무관하게 건너왔으니까요. 모르죠. 또 혹시 신호 바뀌네. 그래서 저 사람이 걸어왔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6발자국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8발자국 4초. 거슬러 4초 전으로 가보죠. 저 사람 신호 안 보고 나왔어요. 네. 2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 사람 신호 안 보고 나왔어요. 그래서 신호 위반 사고는 아니어야 돼요. 안전지대 침범? 이것을 안전지대로 볼 것이냐? 그건 나중 문제예요. 자, 그래서 보험사 직원이 황색 신호의 횡단보도 그냥 통과한 거. 아직
사선은 안 칠해져 있지만 안전지대를 통과해서 사고 난 점. 그래서 불박차 쪽이 더 많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과실 비율 따지려면 경찰에 정식 접수하래요. 아이고, 보험사 직원이 도대체 누구 편입니까? 경찰에 접수하잖아요. 경찰은 자동차 가해자, 피해자. 그래서 벌점하고 범칙금 부과합니다. 그건 뻔해요. 불가항력죄로 보지 않으면은 진짜 명백한 불가항력이더라도 벌점과 범칙금 부과하려고 하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그 보험사 직원은 고객님, 계약자님, 빨리 가서 벌점하고 범칙금 먹고 오세요. 그리고 어쩌면요, 신호위반은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 사고 자체는. 그리고요, 저거는 노란색 돼 있는 거, 저거 안전지대가 불안정한데 안전지대 침범, 지시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어요. 처벌받고 오세요. 제발요, 고객님. 참나, 아이고. 우리는 신호위반 사고냐, 안전지대 침범 사고냐, 그건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과실 비율만 따져보겠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그래, 보험사 말대로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아니, 무단횡단자 더 잘못했지.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다. 50대 50이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네.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 6% 있습니다. 무단횡단자 더 잘못이라는 의견 32% 있습니다. 무단횡단자 100%라는 의견 24% 있습니다. 50대 50이라는 의견 38% 있습니다. 만일 불박차가 정상적으로 포켓차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면 그럼 무단횡단 100%입니다. 그런데 불박차도 좀 기다리지. 저 무단횡단자는 차가 막혀 있으니까 올지 차 안 온다. 지금 더 이상 차가 오지 않을 거다. 자기도 생각이 있어서 온 거예요. 무단횡단자 건널 때는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 빨간불에 건넌 것을 추정이 됩니다. 근데 차가 막히니까 차 못 올 거야. 그런 생각으로 온 것 같아요. 불박차는 나 빨리 저 좌회전하러 가야 돼. 저 사람이 안 나올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갔어요. 둘 다 나한테 편한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50대 50 생각합니다. 불박차도 좀 여유를 가졌어야죠. 앞에 차가 막히면 좀 기다렸다가 포켓차로 들어갈 때 좀 기다렸다 들어갔어야 돼요. 서둘렀어요. 서두르면 사고 납니다. 그래서 이런 곳 갈 때는요, 만일 불박차가 요 구간은 천천히 갔어요. 요 구간 천천히 가서 여기서부터 쭉 가는데 사고 났다 그러면 그럴 때는 100대 0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다른 차들도 깜빡이 나지 않겠지만 여기 들어갈 차들도 있을 거예요. 막혀 있으니까 안 켜고 있는 거죠. 다른 차들도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나도 기다렸어야죠. 조금만 기다렸어야죠. 항상 먼저 가려다가 이 사람도 여기 생긴 형태를 보니까 나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뭐 차들이 이렇게 돼 있고 딱 자기도 보잖아요. 이 차가 안 오네요. 못 오네. 이 차들 때문에 못 오네.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둘 다 잘못 생각한 거죠. 저는 50대 50으로 보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그리고 무단횡단하지 마세요. (7082) 하나. 그리고 시간이 1082 하나. 요거 하나만 하고요. (1082) 4
10716 10825 세 개는 2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번 해야 되겠네요. 19개인데 지금 하나만 더 하고요. 7개 했으면은 12개 남았잖아요. 그거를 2시에 한 50분 하고요. 4시에 또 한 50분에서 3번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1082) 하나. 버스 영상입니다. 버스의 측면이에요. 버스가 정류장에서 승객을 2명 태웁니다. 내리는 승객은 없어요. 뒷문은 안 열었어요. 앞문만 열었습니다. 원래 버스가 여기 바짝 붙여야 돼요. 그래서 내릴 때 여기서 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보도, 인도에 발이 딱 닿게끔. 그래서 50cm 이내로 붙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차들 때문에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님이 2명 탔어요. 그리고 문 닫고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사고 납니다. 보시죠. 정류장이 멈춥니다. 멈추고 손님이 한 분 타시고 2분 타시고 저 노인이 어이구 버스를 문 닫고 출발하는데 아이쿠 버스 운전자는 손님이 다 타고 하나 둘 그리고 문을 닫고 이쪽을 봤을 때는 이쪽 봤을 때는 저 할아버지가 여기 안 계셨어요. 자, 여기서 문 닫습니다. 문 닫아요. 문 닫고 나서 이제 앞을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출발하는데 할아버지가 아이쿠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요? 문 닫힐 때부터 자, 이 정도 닫혔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 둘, 셋! 혹시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 계신 분 중에 혹시 계세요? 지금 계신 분들 중에 자, 이런 경우 먼저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버스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나요, 없나요? 저 할아버지가 넘어지시면서 뒷바퀴에 깔렸어요. 그래서 다리가 절단됐어요. 참나. 자, 투표해보겠습니다. 버스 운전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100표 해보겠습니다. 100표. 100표는 아니고 50표. 자, 투표 시작. 네. 버스는 잘못 없다는 의견이 100%입니다. 현재 저 할아버지께서 변호사 선임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 사무실에서 연락은 경찰이 기소 의견도 송치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대요. 정확하진 않아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보낸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기소할까요? 검사가 기소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할까요? 무죄를 선고할까요? 아까 시내버스 하시는 분 4분 계셨었는데요. 문을
문 닫기 전에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여기서 보시면은요. 자, 문 열고 뒷문은 안 열었어요. 뒷문을 열었느냐 안 열었느냐 중요한 겁니다. 탑니다. 타고요. 그리고 다 탔어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지금 보일까요? 여기에 타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문을 닫습니다. 문이 닫혀요. 이 문 다 닫을 때까지 볼까요? 문 닫으면 여기 사람이 없었잖아, 아까. 그럼 문 닫히면은 이제 앞을 봅니다. 앞과 옆을 보죠. 이 영상을 전방 영상 같이 보시죠. 또 주차된 차들 때문에 이렇게 멈출 수밖에 없어요. 지금 멈춰서 문 열고 타고 다 탔어요. 이제 문 닫아요. 눌렀어요. 그럼 어디를 볼까요, 운전자는? 이제 여기 요 뒤쪽에 차가 오나 안 오나 이쪽을 보고 그다음에 앞쪽을 보죠. 이제 이쪽은 다 봤잖아요. 아까 다 봤잖아요. 여기는 이제 아무도 없어요. 문 닫으면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 이제 앞을 보는 거예요. 앞을 보고 약간 틀어서 가야 되니까 이쪽을 봅니다. 한꺼번에 앞에 옆에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시간이 얼마지는 이제는 이쪽은 볼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요 뒤쪽과 여기를 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문은 닫히고 있어요. 거의 다 닫혔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는 안 보고 있어요. 그러고서 하나, 둘, 아이쿠.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제 의견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또 제가 제 의견 얘기하면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의견 얘기하지 않고요. 다만 오래된 대법원 판결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멈췄어요. 손님이 탔어요. 이쪽엔 문 닫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틀어서 가야 되죠. 이렇게 붙어 있었으니까요. 그러려고 이쪽을 보고 그다음에 앞을 보고 여기 봤어요. 아까 여기를 보고 앞을 보는 그 순간에 애들이 여기서 공놀이하고 공이 똘똘똘똘똘똘똘 해서 공이 버스 밑으로 들어갔어요. 버스가 출발하지 않아요. 버스 기사가 여기를 보고 있는 이쪽을 확인하고 있는 순간에 애가 버스 밑으로 들어왔어요. 공주수로. 그리고 버스 기사는 앞으로 출발하는데 뒷바퀴에 역가돼서 공주수로 들어왔던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법원 판결은 아니 버스가 여기 보고 여기 봤어요. 체크. 여기 체크해서 가면 됐지 다시 여기 체크해야 하란 얘기냐. 버스 운전이 잘못 없다라는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한편 제가 내리는 사람이 있었느냐 내 뒷문을 열었느냐 그거는 중요해요. 왜냐면은 뒷문은 안 열었어요. 근데 뒷문으로 몸이 불편한 분이나 또는 연세 드신 분 내리시면은 그분이 안전원까지 벗어나는 것을 보고 출발해야 돼요. 내렸네? 나 가면 되지? 문 닫았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노인분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 뒤에서 내린 분이 계시면 그분이 안전원까지 가는 걸 보고 출발했어야 됩니다. 근데 뒷문은 안 열었어요. 앞문 닫히고. 그리고 거리가 멀어요.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십니다. 나중에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후기 올려주십시오. 아이고, 할아버님도 참 안 되셨고요. 버스 기사분도 정말 안타깝고요. 체크. 여기 체크.
여기 체크해서 가면 됐지. 다시 여기를 체크해야 하란 얘기냐? 버스 운전자 잘못 없다라는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한편 제가 내리는 사람이 있었느냐, 내 뒷문을 열었느냐, 그거는 중요해요. 왜냐면은 뒷문은 안 열었어요. 근데 뒷문으로 몸이 불편한 분이나 또는 연세 드신 분 내리시면은 그분이 안전운까지 벗어나는 것을 보고 출발해야 돼요. 내렸네? 나 가면 되지? 문 닫았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노인분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 뒤에서 내린 분이 계시면 그분이 안전운까지 가는 걸 보고 출발했어야 됩니다. 근데 뒷문은 안 열었어요. 앞문 닫히고. 그리고 거리가 멀어요.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십니다. 나중에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후기 올려주십시오. 아이고, 할아버님도 참 안 되셨고요. 버스 기사분도 정말 안타깝고요. 오늘 뭐 먹을까요? 제가 예전에는 집사람하고 저는 짬뽕 시키고 집사람은 짜장면 시키거든요. 두 개 시키면 맛 없어요. 이 맛도 저 맛도 아니에요. 짬짜면 이거 안 해야 돼요. 하나만 먹어야 돼요. 뭐 할까요? 곱도 짜장. 저 볶음밥 안 좋아해요. 쌈밥이요? 탕수육 저 안 좋아해요. 오늘 수제비 먹고 올까요? 메밀 수제비집이 있는데 얼른 먹고 2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맛점들 하십시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